안녕하세요. 아스코에서 신약 항암제들의 임상시험 결과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HIV의 경쟁자는 누가 있을까요? 먼저 가장 큰 기업인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이 있을 겁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신약 후보 물질로 어떤 결과를 도출했을까요? 유한양행부터 보겠습니다. 레이저 티닙 병용요법입니다. 레이저 티닙으로 검색하면 두 건의 결과가 나옵니다. 아스코 애뉴얼 미팅이죠. 두 번째 앱스트랙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NSCLC에서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맙을 사용한 건데요. 45명의 환자 중에 1명이 완전간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을 살펴보게 된 이유입니다. HIV 리보세라님만 완전간해가 발생하는 줄 알았더니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도 완전간해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병용요법이기 때문에 같이 쓴 약의 효능도 더해졌다는 걸 고려하긴 해야 합니다. 해당 결과는 오스머티닙 릴랩스드한 환자들에게서 도출한 결과입니다. 릴랩스드라는 것은 become ill again이라는 뜻입니다. 병이 재발했다는 겁니다. 이전 상태로 나아지다가 다시 안 좋은 상태로 나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스머티닙은 타그리소거든요. 타그리소를 사용했는데 재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미반타맙과 레이저 티닙을 써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간해가 1명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타그리소가 안 먹히는 환자였는데 이 병용요법은 먹혔던 것이죠. 효능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니 경계해야겠죠. 경쟁자는 유한양행 혼자가 아닙니다. 병용요법 하는 약도 경쟁자죠. 논문 제목에 레이저 티닙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미반타맙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들어와 보면요, 역시 여기에도 제목이 아미반타맙이 먼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먼저 언급이 되면 중요하고 더 중점으로 두는 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스폰서가 얀센입니다. 아미반타맙은 얀센의 약입니다. 여기에 레이저 티닙도 함께 쓰는 임상시험을 진행한 것이죠. 유한양행의 입장에서는 레이저 티닙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얀센의 입장에서는 아미반타맙이 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이너벤션을 보면 저번 시간에 공부한 카보플라틴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플라틴이 붙은 걸로 보아서 플라티넘 드러그라는 걸 알 수 있죠. 카보플라틴과 같은 약을 플라티넘 베이스드 안타이 네오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해석을 해보자면 안티한다는 건데요. 네오플라스틱을 안티한다는 겁니다. 사전을 보면 네오플라스틱은 growth of a tumor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세포의 성장도 아니고 정확히 암세포의 성장과 관련된 용어죠. 일상적으로 마주칠 일은 별로 없는 단어일 겁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안티한다는 게 바로 안타이 네오플라스틱입니다. 어떻게 성장을 막을 수 있을까요? DNA를 크로스 링킹하면 됩니다. 크로스 링킹은 엉킨 겁니다. DNA가 매끄러워야 하는데 엉켜버리면 복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장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DNA 간에 코베일런 링키지가 형성되는 건데요. 코베일런 본드라고 한다면 공유결합을 말하게 됩니다. 코베일런 본드라고 한다면 공유결합을 말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물 분자가 공유결합을 한 상태죠. 수소와 산소가 공유결합한 상태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플라티넘 베이스드 엔타이 네오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카보플라틴은 DNA를 크로스 링킹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명 1세대 항암제죠. 이 카보플라틴을 한쪽 그룹에 사용했습니다. 임상 1상이다 보니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DLT와 AE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RR도 있고요. 1번, 2번이 모두 부작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상 1상은 부작용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죠. 겸사겸사 효능 ORR도 확인해 보고요. DLT라는 것은 Dose Limiting Toxicity라고 해서 독성의 한계치를 보는 것입니다. DLT는 용량 제한 독성이라고 해서 1상 임상 연구에서 용량이 결정되는 약물의 부작용을 말합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DLT가 발생한 환자들의 숫자를 세보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보겠습니다. 렉산이란 신약 개발 회사의 사례입니다. 임상 1상에서 DLT를 구해보는 건데요. 그 이유는 임상 2상에서 사용할 적정 용량을 정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렉산에 따르면 임상 1상에서 용량 제한 독성인 DLT, Dose Limiting Toxicity에 이미 도달한 만큼 이제 임상 2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DLT라는 것은 최대 독성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최대 독성 반응이 나타나면 그 이상으로 약을 쓸 수 없겠죠. 그러면 이제 약물의 용량이 대충 정해지게 됩니다. 적어도 DLT 이상으로 약물을 투여할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DLT에 도달하면 원하는 바를 알아냈으니 임상 1상은 마무리 단계다 라고 발표하게 됩니다. DLT는 특정 용량에서 나타나는 독성 반응인데요. 이 발현 여부를 관찰하면 MTD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Maximum Tolerate Dose죠. 이게 최대로 복용할 수 있는 투여량입니다. 보통 DLT는 First Cycle에서 심각한 독성이 발생되는지에 의해서 정의된다고 합니다. 다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보면요. 임상 1상의 목적은 DLT가 발생한 환자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숫자를 셀 수 있다는 건 어떤 기준에 도달했을 때 숫자를
셀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부작용이 어느 정도에 달하면 DLT다 라고 사전에 이미 정해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도달하면 DLT가 발생한 환자가 1명 있다, 2명 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Dose Limiting Toxicity는 predefined 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 시작 전에 말이죠. 당연히 임상시험 설계 단계에서 정하는 겁니다. Dose Escalation을 해보면서 DLT에 도달하는 환자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바로 임상 1상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최적의 용량을 도출하고 임상 2상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 수도 특정 숫자에 도달하면 임상시험이 마무리가 되는 수준이 있을 겁니다. 바로 predefined percentage cutoff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DLT에 도달하는 환자의 수가 사전에 설정해 놓은 특정 비율에 도달하게 되면요, 이제 임상 1상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MTD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Maximum Tolerate Dose죠. 재미있는 사실은 DLT에서 도출한 MTD가 정말 최적의 용량인가 하는 의문점들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약의 용량이 최대치로 투여하면 그만큼 효능이 높아지는 게 맞냐는 것이죠. 즉 환자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부작용까지 최대치로 약을 투여하면 효능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냐는 겁니다.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셀 테라피의 경우에는 용량이 높을수록 효능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데요. Molecularly Targeted Drug에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리보세라닙이 해당될 수 있겠네요. 저분자 화합물이고 표적항암제니까요. 지금 단계는 임상 1상은 훨씬 지나온 상태니까 별 의미는 없습니다. DLT는 Conventional Cytotoxic Drug에는 잘 맞았다고 합니다. DLT는 Conventional Cytotoxic Drug에는 잘 맞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핏했다고 하죠. 짧은 기간 동안 임상시험을 해도 말이죠. 하지만 최근에 Targeted Drug에서는 독성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는 부작용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데 표적항암제는 부작용이 낮거나 장기간에 축적되면서 늦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상 1상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DLT에 도달할 만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세포독성 항암제는 부작용이 심한 편이고 표적항암제는 부작용이 작은 편이라 과거에 DLT 기준이 잘 맞는지 의문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들이 개발되면서 환경이 또 바뀌니까 기존의 기준들도 더 이상 맞지 않는 경우가 생겼다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 말이죠. 여기까지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을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도 다른 제약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다 임상 1상입니다. 아직 2상, 3상을 거쳐서 갈 길이 먼 상태죠. 한미약품은 임상 1상이고요. 매더팩토는 임상 1B 2A상, 셀리드는 임상 2A상, 네오 이뮨텍은 임상 1B 2A상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 HLB가 임상 3상 단계라는 건 국내 항암제 개발 회사들 중에서는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지대했던 것도 있겠죠. 임상 3상에 진입한 항암제 회사가 많다면 여러 회사 중 하나였을 텐데 몇 개 없으므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네오플라스틱은 Growth of a Tumor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타이 네오플라스틱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뜻이 되죠. 카보플라틴은 DNA를 크로스 링킹합니다. DLT로 MTD를 추정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